요즘은 창작이라는 형태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. 그런데 창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은 예술이라는 것이 그냥 직업적인 예술가만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술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 사람들,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예술가라는 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, 드러나지 않던 것들, 소외된 것들, 묻혀있던 것들을 느끼고 찾아내서 그게 어떤 형태건요. 뭐 춤이건 노래건 뭐 이야기건 어떤 것들이든 광음파의 어떤 형태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예술인 것 같습니다.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무척 예민하죠. 남들이 못 듣고 못 보는 것을 보는 거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런데 어떡하겠어요.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민함과 상처를 포기하는 순간 그거는 예술의 감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. 감각을 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들리고 보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. 보이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하겠어요. 그렇게 해서 드러냈는데 드러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예술가란 필연적으로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로서 삶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처와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. 매 순간 상처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요. 상처를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상처가 싫어서 거기에 저항하는 거는 예술가로 내가 살고자 했던 그 첫마음 혹은 예술가가 돼서 예술가로서 살리고자 했던 것들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예전에 오랜 세월 동안 소수 장르에 헌신해 오신 예술가 선배님들을 만나면 사실 실망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. 보통의 대중 장르와는 좀 다르게 소수 장르의 예술가들은 자신이 그 작품으로 스타가 된다거나 혹은 부를 이룬다거나 이런 게 목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대중 장르로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강한 신념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 누구보다 불안한 거예요. 내가 하는 이 길이 맞나? 어, 그 누구도 답을 제대로 못 찾았는데 나라고 찾을 수가 있나? 괜히 이러다가 이번 생에 답도 못 찾고 남들처럼도 못 살고 이번 생 완전 폭망하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요. 그리고 아무도 응원을 안 해줘요. 다 그만하라고요. 왜냐면 절 사랑하니까 그렇겠죠. 매 순간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무원의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들을 되게 막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전 그때마다 더 막막해진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른바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을 만났을 때보다 나의 예술가 선배들이 더 많이 인품이 꼬여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때 그럼 너무 속상하거든요. 너무 속상해요. 왜 이렇게 됐지? 나의 선배가?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사실은 이분들도 한때는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으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대를 노래했던 이 시대의 선구자들이었을 텐데, 음, 더 불안해져요. 근데 그때 또 한번 가만히 느껴보면 그 꼰대가 된 선배의 모습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, 살아오면서 생긴 큰 상처와 좌절들, 그 반복을 겪으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여유라는 건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요? 힘들죠. 그런데 여유가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사랑을 잃으면 예술은 끝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진짜인지 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예술가의 창작이란 이런 거 아닌가? 라는 것의 기준으로 삼을 때
항상 떠올리는 도예토프스키의 일화가 있어요. 도예토프스키가 말년에 창작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을 때가 있었대요.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이 거장이 창작을 안 하면 어떡해.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왜 안 하시냐고, 창작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, 왜 도대체 소설을 왜 안 쓰시는 거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도예토프스키가 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서 소설을 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. 너무 멋있죠. 제가 예술이라는 게 뭐지? 라는 질문이 들 때, 흔들릴 때, 혹은 그 어떤 표준도 없는 것 같을 때 잡았던 그 기준이 사랑이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술가는 사랑하는 사람이다.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.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까지 사랑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등 돌리고 멸시하는 것들까지 굳이 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다. 그게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해요. 우리가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 안 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면 안 되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. 그런데 정치가나 혹은 기업가와 다른 본질이 있다면은 사랑을 제일선에 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린 정치가가 아니잖아요. 이 사람과의 이해관계에서 어떤 걸 충족시켜줘서 이 사람과 재정적인 거래를 하겠다.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가르쳐서 계도하겠다. 선생님도 아니고 그저 예술가는 지금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고 느끼고 만나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고 울고 화내고 분노하고 존재하는 것 같아요. 함께.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.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를 통해서 울고 웃고 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래서 예술가로서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,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는 건 저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. 상처받으면서 가는 법을 익힙시다, 우리. 우리가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. 오히려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가 그때 깜짝 놀라고 위험한 거라고. 그렇게 그냥 저에게 또 창작자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순간에 첫마음처럼 들춰봤던 시가 있습니다.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정록의 서시입니다. 짧아요.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. 내 몸이 너무 성하다.